꿈틀 54쪽 펴봅시다. 자, 연시조가 또 나왔네요. 저번 시간에 연시조 했었는데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왼쪽 보면은 연시조 나와 있죠. 그리고 평시조 나와 있네. 평시조는 어떤 걸 평시조라 한다 했죠? 3. 3. 3으로 끝나면 안 되지. 3으로 끝나면 안 되지. 3장 6구 45자 내외를 잘 지키면 평시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6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연에서 즐기는 내용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산수, 산과 물이죠. 그럼 크게 보면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바로 무슨 법 나와요? 대유법 나오죠. 산수간 아래에 어떤 아래? 바위 아래 띠집을 우리 모두 띠집이라는 띠집을 짓노라 하니 띠집은 초가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소박한 삶 뭐 기억하면 된다 했어? 안분지족과 안빈 낙도 기억하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라 그랬죠.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자연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비웃는다 한다마는 그러니까 나를 비웃는다 이 말이야. 저게 뭐가 좋아 하고 그 사람들은 비웃는다라는 거지. 어리고는 우리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잖아 예전에는. 그치? 어리석고 향함은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살이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시골뜨기여서 세상사를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걸 이제 향함이라고 해요. 어리고 향함의 뜻은 내 분수인가? 내가 타고난 분수인 것 같아. 나 그래서 그냥 자연이 좋아. 너네들이 뭐라 하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향함은 이 화자가 자신을 좀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게요. 자, 이어서 보리밥 풋나물은 이것도 소박한 삶과 연결되는 거겠죠? 자,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까지는 실컷 논인이라 완전 노는 게 나왔네. 그래서 여기서도 노는 거 풍류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러니까 자연에서 노는 거 빼고 나머지 일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속세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한 서리법.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여기서는 자연에서 이 노는 게 우리가 그리워하던 이미 오면 엄청 반가울 거 아니야. 그치? 좋기도 하겠지. 그 좋은 거 말고도 뭐가 더 좋다 이 말이야. 말고 자연에서 노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던 이미 온 것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자연과.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도 또 서리법 나왔고 이 자연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느라 하면서 계속 고백을 해요. 나는 자연 너무 좋다고. 자, 그 다음 보면 누가 도고는 보다라는 비교격 조사예요. 자, 삼공은 가장 높은 벼슬 세 개야. 뭐 있지? 가장 높은 벼슬? 우이죠. 가장 높은 게 영이죠. 그 다음에 좌이죠, 우이죠.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벼슬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많으랴. 만승 모든 거 갖고 있는 거 천자라고 해석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벼슬을 하든 왕을 하든 이만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비교한 거지. 또 서리법 나왔고요.
이제 헤아려보니 생각해보니 소부 허유가 약도졌다는 야같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소부 허유는 중국 이제 사람인데 이 왕인지 중국 왕인지 하여튼 소부 허유한테 나 일 좀 해보자. 내가 제일 좋은 자리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부 허유가 나 싫어. 난 자연 들어갈 거야 하고 이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부 허유가 야같다라는 거 얘는 오히려 똑똑한 놈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자연이 좋으니까 그것도 거절하고 자연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 고사 옛 이야기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아마도 임천하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흥치는 비교할 데가 없구나. 자,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도 아셔서 이것도 겸손의 표현이죠. 내가 게을러가지고 자 하늘도 그걸 알아서 인간만사 인간의 일을 하나도 안 맡겼다라는 거야. 내가 게으른 거 알아가지고 나 뭐 벼슬 일도 안 맡기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다만 다토리 여기 어떻게 보면 도토리처럼 보이는데 그치? 여기서는 다툴이 싸울리 왜냐면 우리 세상사 벼슬하고 하면 싸울 사람들 많잖아 그지? 다툴이 없는 강산 자연을 지키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강산 자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놓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또 설이 나왔네. 이거는 누구 덕분이야? 임금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임금 은혜를 더욱 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어. 우리가 자연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자연도 노래하고 임금도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강호? 강호, 가도 기억해야 돼 이제. 그냥 자연만 얘기하면 강호 한정가라 했어 그쵸? 근데 이제 임금의 은혜까지 얘기하면 강호, 가도예요.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거 임금 덕분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주제 보면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제고요. 특징은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고 중간에 소부어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화자의 정서 강조했고요. 자연과 세속적인 것을 대비, 말 그대로 동그라미 세모는 대조라고 보시면 돼요. 대조. 그래서 그 밑에가 나와 있는데 먼저 화자의 태도 보면 작가는 벼슬길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속세에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으로 도망간 거야. 숨는 거야. 속세에 대한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연 속에서 안본지조 나와 있는 또 안빈낙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이 긍정적인 거, 현실은 부정적인 거. 이게 표로 나타나 있죠. 그쵸? 그래서 대조 나와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서 오른쪽에 6문제 풀어보세요. 자, 1번 몇 번입니까? 알맞지 않은 거?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거? 청각 없죠? 4번이고요. 자, 2번이 알맞지 않은 것은? 저는 4번을 했습니다. 4번? 그 연화문 일이랑 인간만 사는 속세일? 맞죠? 땡. 1번 보면 어리고 향함의 뜻과 삼공과 만승은 의미가 다르지 그치? 이거는 화자 자신 겸손의 표현이라 했잖아요. 그치? 1번이에요. 3번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이거는 그냥 비교한 거죠. 5번이고요. 4번은 옆에 표 참고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먼매, 그 다음에 강산, 그 다음에 삼공, 그리고 다툴이에요. 다툴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5번에 이거 너무 쉽다 그치? 마지막 연이죠?
5번이고요. 6번에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우리 수필 있는 쪽으로 갈게요. 114쪽? 114쪽 안 돼 있죠? 네. 우리 수필 하나 하고 작품만 해볼게. 자, 우리가 문학 관리하면은 시, 소설, 수필, 극이잖아요. 이게 네 가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에는 필수적으로 시나 소설은 한 가지씩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시, 고전소설 하나씩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수필이랑 극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지도 않아요. 가끔가다 복합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필 같은 경우에는 시랑 복합적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공통점이나 차이점 묻고요. 그리고 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최근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문에도 그 우영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말 그대로 경향은 조금 최근 이제 작품들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필의 개념이랑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아니까 후다닥 해봅시다. 자, 수필의 개념입니다. 우리 수필은 뭐야?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쓴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의 느낌을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 없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서는 특징 첫 번째인데 수필은 특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글쓴이의 체험, 인생관, 가치관 등 그 사람만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성적. 그리고 두 번째,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나요. 말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자기 고백적이라고 해요. 자기 고백적. 그리고 유머와 위트를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며 지적 감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필의 대표적인 게 일기잖아. 우리 일기 전문가 따로 있나? 아니잖아.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비전문적. 그리고 형식에 제약이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롭다 이 말이죠. 무형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소재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 몸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쓸 수 있어. 너네들은 알아? 이 단어를. 비전문성 했는데 우리 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쓸 수 있어. 몸 한자로 해봐. 채 말고. 우리 몸 얘기할 때 뭔 채라 하지? 신체. 신소재. 신소재요? 우리 신변? 신변 잡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독자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에서 교훈을 얻고요.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찰적, 교훈적 이렇게 보셔도 되고 수필은 자신의 경험 쓴 거니까 사실적, 생각도 들어가니까 주관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크게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수필은 크게 나누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먼저 보통 나오는 게 보통 다루는 소재나 주제가 가볍냐 무겁냐에 따라서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어져요. 경수필과 중수필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경수필의 대표적인 게 일기, 독후감, 편지, 또 기행문 이런 것들이라면 중수필은 다루는 말 그대로 주제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쓴 글, 평론이라든지 신문 기자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쓴 글을 칼럼이라고 해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되는데 수필은 형식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잠깐 이쪽 볼까? 편지랑 기행문은 약간의 형식이 있어요.
편지는 처음에 인사하잖아. 안녕, 성현아 잘 지냈니? 인사하잖아. 첫 번째 부분이 서두. 근데 편지를 썼다라는 거 어떤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이 사연이고요. 그리고 끝에가 끝인사, 결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행문은 여행 갔다 왔어 쓴 글이야. 그치? 그럼 내가 어디 갔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두 글자예요. 어디 간 거요? 초성 힌트. 여러분 이 초성을 딱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 인정이 떠올리죠? 네. 정은 맞아. 여자. 여자.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들은 거를 또 한자로 하면 되겠죠? 시청 아니고요. 시청 아니고요. 전혀 다르고요. 볼. 시자가 아니라 볼. 들을 청 말고 들을 문다. 문. 무슨 문일까? 단문. 기억. 음매. 견문. 그리고 느낀 거. 이거 두 글자예요. 느낀 거. 느낀 거요? 느낄 감. 감. 상. 오케이.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기행문도 이 세 가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는 수필과 소설의 비교 나와 있는데 수필은 작가 경험한 사실, 자유로운 형식이고요. 소설은 허구죠, 가짜죠. 그리고 의도적인 구성, 플롯.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발단적인 위기적 결말 있잖아. 약간 형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수필의 이제 종류 그리고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가 나와 있는데 크게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 후기로 나뉘어져 있네요. 먼저 고려시대 때는 구전되던 이야기의 체록자의 주관적 견해가 덧붙여지면서 이 수필의 성격일 때 폐관 문학이 발달했는데 이 폐관이라는 뜻은 원래는 벼슬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저작거리에 이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약간 풍속들 이런 거 조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걸 이제 폐관이라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 벼슬에서 이제 말이 따와서 이제 폐관 문학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설화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죠. 전기 기한 이야기, 야담, 시화, 견문, 일기, 신변잡기 등 내용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영역별로 분화되고요. 조선 후기 양난을 겪으면서 양난이 뭐지?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그치. 이 양난을 겪으면서 개인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이제 말 그대로 한글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작가층이 확대됐고요. 한글로 쓰여진 일기, 기행, 그리고 궁중 수필들이 활발히 창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이 쓴 거 난중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필에 속하겠죠. 그죠? 그리고 고전 수필의 갈래입니다. 크게 한문 수필, 한글 수필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것들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알아둬야 될 게 여기 여러분 설이에요. 이 설은 2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딱 간단하게 경험과 자신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는 사실, 의견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2단 구성으로 해서 설이고 제목도 땡땡 설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희곡 나왔네요. 극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로 나뉘어지죠. 자,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에요. 무대 상연이 이 곡의 목적이죠. 그래서 기본 단위가 막과 장입니다. 그래서 막이 더 큰 개념이지. 그래서 1막, 1장, 1막, 뭐 2장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이 곡의 특징은 무대 상연을 위한 문학이므로 시, 공간적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무엇보다 받아요. 제일 많이 받는 게 희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왜 그럴까? 뭐가 없어서 그럴까? 소설에는 있는데 서수. 왜? 자. 그렇지.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소설과의 차이점이고요. 소설과의 공통점은 갈등이랑 대립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해서 사건이 직접 눈앞에 일어나는 듯한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한다 현재형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는 희곡 구성 단계 나왔네.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뭐가 없어요? 위기가 없이 바로 절정이죠.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요렇게 갈등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희곡의 구성 요소입니다. 세 가지네요. 해설 크게 세 가지. 대사, 지시문인데 자,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없잖아. 근데 앞에 이제 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 부분이 이제 해설이에요. 등장인물, 장소, 무대 등을 설명해주는 부분으로 그게 첫머리에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인물의 말이 대사죠? 대사에는 세 가지 있어요. 대화, 독백, 방백. 특히 방백 별표, 방백은 희곡만의 특징이에요. 관객한테만 들리고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한 말이라 보면 되는데 당연히 바로 옆에서 하는데 더 인물이 들리겠지. 근데 극상으로 안 들린다고 치부하는 게 방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대를 나타내는 게 무대 지시문, 인물들의 행동 나타내는 게 동작 지시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겠죠? 해설, 대사, 지시문, 또 대사의 세 가지는 뭐야? 대화, 독백, 방백. 지시문에는 무대 지시문과 동작 지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시나리오 봐보자. 시나리오,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을 목적으로 한 대본이죠. 자, 기본 단위는 씬, 장면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촬영을 위한 특수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 이것도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시간, 공간, 인물의 제약을 이건 거의 받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한다 해보자. 뭐 이제 2억 명이 막 보여야 돼. 근데 이건 연극에서는 어렵잖아, 그치? 근데 영화에서는 뭐 가능? CG 처리로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의 제약받지 않고요. 구성 요소는 해설, 대사, 지시문, 장면 번호입니다. 그래서 S샵은 이건 이제 씬 넘버라고 불러요. 씬 넘버, 장면 번호. 그리고 나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로, 그러니까는 화면은 다른 화면인데 목소리는 들어갈 때 있죠. 그때 이제 좀 사용되고, 인물의 내적 독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드는 사라지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페이드는 밝아지는 거, 페이드 아웃은 어두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버랩은 앞 장면에 다음 장면이 겹치면서 이전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CU, 클로즈업이죠? 화면 확대하는 거. 그리고 insert는 여기 삽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야.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화면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effect, 효과음이고요. 그리고 몽타주. 보통 우리 몽타주 하면은 뭐 생각나? 범위 몽타주 생각나잖아.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화면
아니 장면 하나를 따가지고 연속으로 보여줄 때 몽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이의 하루 하면은 범이 일어나는 거 찍고, 범이 씻는 거 하나 찍고, 범이 밥 먹는 거 하나 찍고, 범이 학교 가는 거 찍고, 범이 학원 가는 거 찍고, 범이 또 집에 가는 거 찍고, 이 장면을 딱 하나씩 찍어. 그리고 연속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하루라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 근데 이것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지?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그쵸? 편집하는 기법으로 사건의 진행을 축약시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래시백은 장면의 순간적인 변화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으로 되게 빨리 뭔가 진행될 때 있죠. 그래서 약간 긴장감을 줄 때 사용되는 건데 보통 플래시백보다는 몽타주가 더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몽타주 기억해 두시면 되고 밑에는 희곡과 시나리오 소설의 비교네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는 극이잖아, 그치? 극과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희곡이 가장 희곡은 무대 상연,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말대로 상영이 목적이고요. 읽히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리고 단위는 막과장, 장면이고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전개되지만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서 전개되고요. 제약을 많이 받지만 거의 없고 아예 거의 없다. 왜냐면 상상은 한계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공통점은 다 가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문, 줄거리 형식이니까 산문 문학에 속하고 인생의 진실을 추구하며 대립과 갈등이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쪽에 9문제 있죠? 바로 풀어볼게요. 1번에 1번 5번이죠? 2번에는요? 고민됐나봐? 양난 전에도 수필은 있었잖아요. 그치? 4번이고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2번 제약이 많죠. 그리고 4번의 순서대로 지읒 니은 기억 그렇지. 5번 범위 틀렸어? 단어로 적었어요. 그건 맞지. 응. 나 틀린 줄 알았어. 5번에 대단원, 6번에 해설 막 1번이죠? 7번에 몽타주, 8번에 오버랩이죠? OL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리고 9번에 2번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작품을 하나 더 할까? 아니, 우선 빠작 채점 해봅시다. 빠작 채점 3, 4 숙제였죠? (1번에) 123쪽 1번에 몇 번일까요? 여기서는 5번이죠. 그리고 2번에 적절한 것은 다 걸러주는 거죠. 3번. 그리고 이거 3번은 그림만 봐도 좀 풀 수 있어요. 농도가 어때? 높은 게 어디가 더 높아 보이니? B가 더 높아 보이죠? 그쵸? 1번이에요. 뒤로 넘겨서 인공신장 1번에 항상성 2번에 신장 3번에 오줌 4번에 압력 5번에 농도 6번에 체외 7번에 반투막 그리고 8번에 반대 그리고 여기서는 노폐물이 여과되는
원리예요. 오른쪽에 1번의 세포의 작용과 관련된 기능을 수분은 세포의 작용과 관련된 기능을 하죠. 5. 2번에 네프론에서 포도당이 여과되지 못하면 당뇨병이 유발되는 게 아니라 재흡수되지 않고 소변 섞여서 나오면 그렇다 했지. X. 3번에 여기는 언뜻 보면 O처럼 보이지만 여과하고 다 재흡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재흡수한다 했어요. 그죠? X예요. 그리고 4번에 노플. 자, 그 다음에 지역 난방에 대해서 나오는데 1번에 알맞지 않은 거 여기서는 온도가 낮아지죠. 5번이고요. 높이는 게 아니고. 자, 2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나요? B는 액체고 E는 고체 상태 되죠? 달라요. 3번이에요. 그리고 벽의 온도가 15도보다 높아지면 이 상변화 물질은 액체. 그래서 자멸은 흡수. 그리고 온도가 당연히 상변화가 일어난 중에는 유지되겠죠? 1번이에요. 빈칸 1번에 상변화, 1번에 열, 2번에 자멸, 3번에 온도, 4번에 액체, 5번에 온수, 공급관, 6번에 세대 난방, 7번에 온수, 회수관, 8번에 현열이죠. 자, 여기서는 상변화 물질을 활용해서 열을 수송하는 과정이고요. 질문했으니까 당연히 대답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OX 자멸을 없애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X. 2번에 물질마다 다르다 했어요. X. 3번에 O. 4번에 현열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5, 6 이어서 더 풀게요.